안녕하세요. 뜯어내 피치의 제임스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얼리 결과를 발표한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주요 대학의 클래스 2029 얼리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도 아이비 대학들이 얼리 입학자들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여름에 발표했죠. 그 대법원의 하버드의 그 인종 기반 입학 정책위 위원이라고 하는 결정, 그리고 반유대주의 시위 등 캠퍼스가 혼란을 거듭하면서 아직도 여러 조사를 받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입학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조차 조금씩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발표된 결과는 그것대로, 또는 발표된 그 자료가 없으면 예년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브라운 대학은 지난 6년 동안 중에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함으로써 얼리 디시전 지원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합격률이 낮을수록 인정을 받는 대학 입학 관계자 입장에서는 가장 처참한 기록을 나타낸 것입니다. 올해 브라운의 얼리 디시전 지원자는 5,048명으로 작년보다 1,000명 이상 감소를 했고요. 이 중에서 906명의 학생을 합격시켜서 합격률은 17.95%를 기록했습니다. 61.8%는 그 입학이 거부가 되었고요. 디나이 되었고, 17.8%는 defer 되었는데, 이 역시 작년에 비해서 거부율이 줄고 defer는 늘은 상태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그 리젝트 된 게 67.6%였고요. defer 된 학생의 비율이 16.8%였죠. 특히 합격률 같은 경우에 17.95%를 기록했는데요. 전년도에 14.38%와 재작년인 클래스 2027의 역대 최저치인 12.98%에 크게 못 미쳤는데요. 통상적으로 매년 합격률이 낮아지는 데 비해서 브라운에서 유독 반대로 크게 늘은 데에는 예상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올해, 즉 클래스 2029부터 표준시험, SAT나 ACT 같은 표준시험을 다시 도입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브라운을 포함한 많은 명문 대학들이 팬데믹을 이유로 SAT나 ACT 등의 표준시험 점수 없이 테스트 옵셔널로 학생들을 입학을 시켰습니다만, 올해부터 브라운은 다시금 테스트 점수를 요구하게 됨으로써요. 테스트 점수 준비가 안 된 지원자들이 대거 포기했다고 대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표준시험을 다시 요구하기로 한 MIT나 하버드, 예일, 다트머스 등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브라운에서 지원자가 줄어든 또 다른 이유로는요, 아마도 브라운 대학교 총장이 지난 한 해 동안 대학의 기금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라는 비판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브라운 디베스트 연합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대학이 투자 처리를 요구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브라운 대학교 이사회는 올해 2024년 10월 8일 날 이러한 투자 철회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지원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클래스 2029 올해 얼리 디시전 결정은요, 사실 이미 내려졌지만 아직 수치를 정확히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기록 등으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작년인 클래스 2028의 얼리 디시전 합격률은 16.65%였고요. 재작년인 클래스 2027의 얼리 디시전 합격률은 17.55%였습니다. 다만 코넬 역시 올해부터 표준시험을 다시 요구하게 됨으로 따라서 작년보다는 아마도 적은 인원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합격률도 작년에 비해서는 올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역시도 자료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번에 콜롬비아에는 5,872개의 얼리 디시전 지원서를 접수를 했는데요. 작년 경우에 6,009개였는데 이런 6,009개에서 2.28%가 감소한 수치죠. 이런 콜롬비아의 지원자 감소는요, 비록 적기는 하지만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그대로 고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 하에서도 나온 거라서 학교 측은 약간 당황해 보입니다. 이 경우와 아주 반대의 경우가 유펜인데요. 올해
유펜의 Early Decision 지원자는 9,500명으로 작년에 8,500명과 재작년에 8,000명에 비해서 아주 크게 늘었는데요. 테스트 옵셔널을 유지하기로 한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Early Decision 합격률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결정 때문에 올해 역시 Early Decision 합격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재작년 Classic 2027 그리고 2026에 14.85%와 15.63%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현저히 낮은 그런 합격률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역시 자료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3,550명의 학생이 Early Decision 정책에 따라 지원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요, 작년에 그 Early Decision의 기록적인 지원자 풀과 정확히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같은 숫자인 3,550명이 지원을 해서요, 이 중에 606명을 선발해서 합격률이 17.07%였기 때문에 올해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정확한 Early Decision 합격률은 알 수가 없지만요, 학교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은 Early Decision 합격자의 95%가 SAT와 ACT 점수 상위 25%에 속하고요, 98%는 그 고등학교의 성적 상위 10%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는 전액 재정 지원 대상자였고요, 11%는 레가시 지원자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정확한 Early Action 수치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요, 2029학년도 그 클래스 2029의 Early Action 합격률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70년 전의 그 관례에서 벗어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작년에 하버드는 7,921명의 학생이 Early Action에 지원을 했고요, 이 중에 692명을 합격시켜서 Early 합격률을 8.74%로 기록되었습니다. Early Action 라운드에서 입학을 받지 못한 학생 중에 83%가 deferred 되었고요, 7.7%는 denied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팬데믹 이후에 테스트 옵셔널 상황에서의 기록이고, 다시 테스트 점수를 요구하게 된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적은 인원이 지원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도 2029 클래스 2029의 그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합격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프린스턴 대학은 2022년 이후로 얼리 액션 입학 통계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전의 기록으로 유추를 해보자면은 현재 뭐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학생이 매년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으로 프린스턴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얼리 액션 입학 합격률은 11.5%에서 15% 정도에 달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이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얼리 액션 입학 통계를 발표를 한 거는요, 클래스 2024로요. 당시의 얼리 액션 합격률은 15.8%였습니다. 올해의 예일 대학의 Restrict Early Action 지원자는 6,729명이었고요. 이 중에 728명이 합격을 해서 10.82%를 기록했는데요. 작년에 9.02%보다는 올라간 숫자이긴 합니다만 브라운만큼 뭐 큰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일은 팬데믹 기간 동안 테스트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사용하다가 올해부터는 AP나 IB 또는 SAT나 ACT 점수 중 하나를 요구하는 테스트 플렉시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얼리 입학자들에 대한 정보는 현재 특별하게 발표된 것은 없는데요. 다만 합격자 중에 58%가 평균 74,146불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캐스트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합격한 학생들도 66명이나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 IB 대학들의 얼리 합격 현황과 분석을 마치고요. 이 밖에 결과가 발표된 주요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보스턴 컬리지의 Early Decision 1의 경우에는 3,200명이 지원을 했고, 이 중에 1,000명이 합격을 해서요, 31%를 기록했고요.
듀크 대학의 early decision은 6,627명이 지원했고 이 중에서 849명이 합격을 해서 12.80%를 기록했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early decision 라운드 1의 경우에는 3,311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995명이 합격을 해서 30%를 기록했고요. 조지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타주 학생의 경우에 early action인데 타주 학생의 경우에는 17,630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4,150명이 합격을 해서 24%를 그리고 거주민인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12,860명이 지원을 했고 이 중에서 5,350명이 합격을 해서 42% 거의 2배나 되는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는 그 얼마나 많은 학생이 지원을 했는가는 발표를 안 하고요. 단지 551명의 합격자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MIT 경우에는 12,953명이 지원했고 이 중에서 721명이 합격을 해서 6%의 합격률을 기록했고요. 노스 웨스턴의 경우에는 6,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1,155명이 합격해서 19%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르데임님의 경우에는 12,917명이 지원해서 이 중에서 1,669명이 합격을 해서 13%의 합격률을 기록했고요. 버지니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4,971명이 지원했는데요. 이 중에서 1,28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합격률을 보면은 거주민의 경우에는 30% 그리고 비거주 학생의 경우에는 21%로 나와 있습니다. 윌리엄스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964명이 지원해서 이 중에서 257명이 합격을 해서 27%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대학들의 early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 early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만약에 deferral 된 경우에는 지난번 방송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요. 심지어 reject 되신 분들의 경우에도 early decision 라운드 2의 지원 기회를 노려보시거나 일단 다른 대학으로 입학을 하신 후에 그 대학을 원하신다면 트랜스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드림스쿨의 꿈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혹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성실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